안녕, 표적입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린 국가기관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워낙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딱 완성하겠다,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분명 흔들릴 겁니다. 중간에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혹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기서 힘들어 하긴 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까지가 고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 시작을 여는 글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목표는 당신의 에너지를 행동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정확한 목표를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재에 표시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또 사라질 것 같으니까 복습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모든 개념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이제 모든 과목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기준으로 한다면 뭐 딱히 뭐 특별한 아주 비책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요, 일단 목표를 딱 세우고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강의도 좀 길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중단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그런데 국회 2시간, 행정부와 대통령 1시간, 법원도 1시간, 헌법재판소도 1시간.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벌써 이것만도 한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의 좌표를 못 찍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헌법상의 용어이든 아니면 또 어떤 법률상의 용어이든 상관없이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 모르겠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전혀 죄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민망해할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만 그랬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갔는데도 이거 뭐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텨내리라 희망하면서, 자, 이곳입니다. 이곳. 확실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뭐 국회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 열기에서 보여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여기 앉아있을, 혹은 이곳에 앉아있을 친구도 있지 않을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입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저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혹은 내가 국회의장 자리에 있다면, 혹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힘이 나한테 있다면 상상하는 거예요. 교섭단체? 처음 듣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섭단체? 이건 왜 구성할까? 위원회? 이건 또 왜 필요한 거지? 국회의장은 1명인데 부의장이 2명이라고? 국회의장 어떤 일을 할까? 국회의원 어떻게 뽑혀서 이 자리에 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더디거나 힘들어집니다. 선생님도 이 강의할 때는요, 감정이입을 좀 해봐요. 어떤 감정이입? 그렇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요, 입법부의 수장이 되겠죠. 입법부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여러분 교재 42페이지부터 정리해 나갈 거고요. 우선 국회의 지위, 구성, 그리고 국회의 권한, 이걸 다음 강에 이어갈 텐데 그 중에 일부를 설명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강에서 이런 얘기 했죠. 대한민국 헌법이 총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들어가기에 앞서 쫙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조부터 9조까지가 대체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서술되어 있고요.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11조의 평등권, 12조부터 23조까지 자유권, 24에서 25조 참정권입니다. 26조부터 30조까지가 청구권이었고요. 31조부터 36조까지가 사회권이었고, 다음 37조 기본권의 제한 파트에서 봤던 조문이고, 38조, 39조가 국민의 의무. 여기까지
이거는 1단원에서 봤던 조문인데 이제 40조부터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게 국회의 조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법은요, 여러분 교재 뒤에 대한민국 헌법 붙어 있습니다. 40조부터 좀 끊어가면서 이제 행정부 나오기 전까지 조문들을 읽어 나가는데 바로 먼저 읽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즉 15강과 16강까지 끝나면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네. 헌법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헌법을 보면서 쭉 읽어나가면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번쯤 배운 다음에 복습용으로 헌법을 읽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 이후에는 또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랄까 혹은 뭐 팁이랄까 40조부터 130조까지 딱 가면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배울 국가기관, 국회를 시작으로 하여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요건 다다음 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법원, 사법부죠. 이렇게 해서 3권 분립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면 헌법재판소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쭉 들여다보면 요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행정각부의장, 장관 얘기도 나올 것이며 감사원 얘기도 나올 거고요. 비록 이 부분에선 직접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언급은 하겠지만 직접 다루질 않겠습니다만 선거 파트에 가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관들을 뭐라고도 부르냐? 국가기관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헌법기관이란 말도 씁니다. 이 말도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기관은 선생님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 중 하나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국가기관의 존재감이랄까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회 헌법기관이죠. 40조부터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헌법상의 그 기관의 지위랄까 뭐 기능, 권한이랄까 혹은 구성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기관들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헌법기관이죠. 그래서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라는 말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부할 때요 이 순서를 한번 지켜볼까요? 지위, 국회의 지위,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의 지위, 법원의 지위, 헌법재판소 지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국회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구성도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뽑히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300명이 어떻게 또 나눠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이런 구성들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가서 권한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가진 힘 이것만 그냥 외우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다 배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으면 두 문제. 다시 한번 수능으로 따지면 이걸 다 배워서 그냥 모든 내용들을 다 통째로 다 알고 있다고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적게는 한 문제 정도. 그런데 학교 시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국회만 두세 문제, 대통령만 한 문제, 대통령 빼고도 한 문제, 법원도 두세 문제, 헌법재판소 뭐 네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익혀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니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힘을 가졌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분명 펑크가 생깁니다. 분명 개념의 누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두 문제를 놓치게 될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 목표는 꼭 만점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했는데 엉성하게 해서 앞에서 틀리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선생님도 이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차근차근 해볼까 하니까요. 좀 흐름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갈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 지위와 구성. 여러분 교재 42페이지에 자 우선 국회의 지위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선생님 국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국가기관들 중에 어떤 위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런 지위를 부여하죠. 그럼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뭐 입법기관, 입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한자 뜻 그대로만 하면 세운다는 뜻이고요. 법이잖아요.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 이걸 세운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국정통제기관,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말도 써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이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다 권한 파트에 가면 이야기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권행사기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주권행사기관 요 정도까지 배우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 세 개는 반드시 익히시고 뒤에 있는 두 개는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뭐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가 움직이려면, 배에 비유하게 되면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연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배가 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챙기기 위해서는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쓸 돈 한번 미리 계산해보자. 그래서 행정부 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까? 뭐 한 500조? 500조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500조 정도가 필요하다. 1년 동안. 그러면 그 500조라는 돈을 그냥 500조 받아온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고, 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국방비로 얼마, 뭐 교육비로 얼마, 일반 행정비로 얼마,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 두어야 돼요. 이걸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것도 살짝만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 국회의 지위가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정리할 게, 이게 참 상당히 암기거리가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파트인데, 바로 국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 지위와 구성. 그런데 이 구성은요, 첫 번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국회의원이라고 나와 있죠. 국회의원. 여기서 차근차근 정리를 다 해볼게요. 일단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이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떻게 선출하는지 뭐 아주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선거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1인 1표제, 다시 죄송합니다. 1인 2표제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둘게요. 국회의원 뽑을 때 전체가 300석, 석자를 쓰면 자리 석자거든요. 300자리. 혹은 뭐 명수로 하면 300명, 300인 이렇게 부르죠. 그럼 300명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거기서 1위, 뭐 어쨌거나 2등보다 한 표만 많아도 1위로 당선이 되거든요. 이걸 뒤에 가면 뭐 상대적 다수대표제 이렇게 배울 텐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을 단위로 1위로 뽑히는 국회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라고 해서 그 정당,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면 그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또 각 정당별로 배분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도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중요한 건가요? 저 뒤에 가면 지방자치를 배우게 될 건데, 그때 또 이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뽑히는지. 그래서 1인 2표제라고 하는 건 후보에 한 표를 뽑고 정당에도 한 표를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적어두시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 다음에 임기는 4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데 한 번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초선 의원이다라고 하면 처음 당선된 의원이에요. 두 번째 당선됐다 그러면 뭐 2선이라고도 부르지만 재선,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재선. 세 번째부터는 3선, 4선, 5선 국회의원, 이렇게 선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임기 4년, 연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써 있어요.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이거를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 한 명을 뽑아요. 선생님 고향 제주도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고향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쫙. 한라산이 이렇게 팍. 네. 한라산을 굳이 기준으로 하진 않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제가 사는 도시는 안 해주시나요? 그럼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전국을 하나씩 다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놓고 막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고향 제주도. 이것도 그냥 단순화 시켜서 할게요. 제주시 갑을 이래서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이런 걸 소선거구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즉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단위가 되는 지리적 범위를 선거구라고 하는데 그 선거구라는 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소선거구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후보자가 5명이다 칠게요. A당, B당, C당, D당, E당 여러 후보자들이 경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B당 후보가 당선됐다. 뭐 A당 후보가 당선됐다. 어쨌거나 A당 후보든 B당 후보든 1등이 되어야 당선이 돼요. 그러면 1등이라는 말은 어쨌거나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대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해서 다수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왜냐면 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뭐 어떻게 뽑는다는 얘기야? 아, 소선거구제, 선거구에서 한 명. 다수대표제가 뭐지? 그 사람은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다수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대표의 자격을 부여했구나. 요 정도까지만 살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요. 뭐 어떤 친구들이 아, 선생님 제주도에서 출마를 생각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뭐 출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인터넷에 보면 선생님의 이야기가 뭐 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느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뭐지? 왜 내 얘기인데 내가 모르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지?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건 선생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서 안 그러면 또 여러분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요.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나눠준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한 사람한테 2장을 주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A당을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C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각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표가 합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비례대표라는 그 자리 47석이라고 하면 47석의 비례대표를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파트에서 할 거고요.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 자, 이 특권은 우리 교재 보면 불체포 특권이랑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여기는 선생님이 막 판서를 하면서 늘린다기보다는요. 아예 여러분이 헌법 조문을 과감하게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면 제 몇 조 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헌법 제44조를 그냥 과감하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혹은 그 44조가 선택지로 구성되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 불체포 특권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은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어 라기보다는 회기 중에, 즉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는 그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 해석해 볼래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즉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체포해도 좋다라고 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미리 체포해 갔어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해 갔는데 지금 국회에서 회의를 열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보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뒤집어 해석하면 아, 현행범일 때는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구나. 이렇게 뒤집어 해석하는, 요 반대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뒤집어 해석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45조인데요. 얘는 책임을 면제, 없애주겠다라는 특권입니다. 해서 읽어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바깥에, 즉 국회 외에서는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특권인데요. 조건이 묻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그래서 분명 거기 나와 있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러니까 직무랑 관련 없는 거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게 한다.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어떤 뭐 징계라든지 이걸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면책특권은요,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국회 안에서 발언하고 표결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인사, 정부의 한 장관의 비위 사실, 정부 장관이 뭔가 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그걸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직무상 행한 발언이다 라고 한다면 면책시켜줍니다. 면책. 그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면책특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만 이 두 개의 아주 꼼꼼한 준비도 준비지만 이런 걸 왜 하는가라고 물으면 국회에 자주성,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조금 큰 틀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왜 우리 헌법상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제 밑에 가면 주요 기관이 있어요. 여기도 문제 받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국회 구성에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이제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도 듣다 보면요, 그래 이거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주요 기관에 의장단이 있습니다. 의장단. 의장단에는요 국회의장이 있겠죠.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이 있습니다. 부의장은 2명입니다. 부의장까지를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건 아니고 국회의장은 살짝만 정리를 하면 이 국회의장은요 국회에서 선출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요걸 알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만 오답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오면 에이 무슨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는 거야, 선출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틀린 선지구나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국가기관의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국회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다음 강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배우고 법원도 배우고, 법원 배우다 보면 대법원장, 뭐 대법관 뭐 등등이 막 계속 나와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행정부 배우다가 뭐 감사원장, 뭐 장관, 이런 아주 다양한 직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어. 이 자리는 누가 임명하는 거지? 어디서 뽑아서 보내는 거지? 누가 또 선출하는 거지? 이걸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가? 등등 아주 복잡해지는데 거기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부터 흐트러짐 없이 잘 정리하고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리구나 까지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 학교에서는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당적 보유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A당이에요. A당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장으로 뽑힙니다. 선출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임기 중에, 임기가 2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임기 중에는 그 당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입법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립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A당 소속이었지만, 과거에는 A당 소속이었지만 국회의 운영을 자기가 기존에 소속되었던 A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립성을 띠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들어두시면 충분하고요. 밑에 있는 부의장은 그냥 의장단에 포함된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 위원회는요, 상임위원